네, 이번 순서는 황창기 코스닥 시장본부 기술기업 상장부 팀장님께서 기술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 상장제도 해설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 기술기업 상장부 상장심사 2팀장 황창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신문과 그리고 관련된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 성장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 상장제도 해설입니다. 길지 않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상장 개요, 코스닥 시장 현황, 그리고 코스닥 시장 상장 제도,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 그리고 심사 사례 및 상장을 위한 준비 부분입니다. 상장 개요입니다. 상장의 개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증권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정 요건이라 하면 형식 요건 그리고 질적 요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의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390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장 관련 기관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장 주선인, 즉 증권사 중심으로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증권사 그리고 금감원, 한국거래소, 회계법인은 상장시마다 함께 관련이 돼 있고요. 법률적 이슈가 있을 때에는 법무법인도 그리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전체 상장 기업 수는 상장 활성화 정책 및 시장 화랑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496사고요. 곧 1,500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및 시가총액도 20년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PPT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983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 보니까 990포인트, 991, 2포인트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다음은 기술성장기업 공모금액입니다. 기술성장기업의 공모금액과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년 코스닥 시장 전체 공모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작년보다 약간 많은 한 2.59조 원입니다. 이 중 기술성장기업 공모금액이 6,550억 원이고, 그리고 전체 공모 중에 기술성장기업의 공모 비중은 25% 수준입니다. 21년도 올해의 경우에 4월까지 공모 금액이 4,090억 원 정도고 전체 코스닥 시장 공모 금액 중 한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상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신청, 그러니까 D-Day죠. 그 전에 주관사를 정하고 그리고 기업 실사를 하면서 내부 통제 등 심사를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 이후에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하고 45일 정도 그 내외에 상장 심사를 받고 상장 심사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승인이 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청약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D-Day 플러스 한 4개월 정도 이내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는 예비심사 신청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받고 상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은 보통 심사 승인을 받고서 한 2, 3개월 정도 안에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장 요건입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이제 형식 요건과 질적 요건입니다. 형식 요건은 경영 성과 그리고 회계 투명성 그리고 재무 양도 제한 등의 기타 요건이고요. 질적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그리고 기타 투자자 보호 제도입니다.
다음은 그 상장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형 요건에 대해서 일반 기업,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되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큰 틀에서 그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좀 재무 요건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 성장 기업은 재무 요건을 크게 개의치, 예를 들어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업도 기술 성장 기업으로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기술성, 그리고 성장성, 시장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상장위원회 그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상장 요건입니다. 상장 요건 질적 요건인데요. 질적 요건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 그리고 최대 주주 등과의 거래, 기타 투자자 보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질적 요건은 사실 그 조금 전에 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똑같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글자로만 보면은 잘 알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따 제 마지막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술 성장 기업 상장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이란 무엇이냐?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무 요건 대신 이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고, 또는 그 상장 주선인의 성장성을 추천한 것이 이제 외형 요건으로 하여 그 요건을 통과하면 그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 절차에 따라 가지고 상장하는 그런 기업을 기술 성장 기업 상장이라고 합니다. 기술 성장 기업의 의의입니다. 기술 성장 기업은 그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기술 사업 모델 평가를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소벤처가 아니고 일반 중견기업도 상장을 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코스닥 시장의 본래의 취지가 중소벤처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도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술 성장 특례는 모든 기업이 가능하고 그 모든 기업에는 외국 기업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중소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을 가장 큰 그 의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정말 모든 기업이 다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그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또 여기 외국 기업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모든 외국 기업은 아니고요. 코스닥 그 상장 규정 세칙에 보면 적격 해외 증권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장은 이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이 있는데요. 그런 나라에 그 소재지를 둔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심사 청구 요건입니다. 전문 평가 기관 2개의 평가 결과가 A 그리고 트리플 B 이상인 경우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기업은 모두 2개 기관에 모두 A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요. 기준 시총이 이제 1조 원인 경우에는 전문 평가 기관이 어떤 평가 등급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소부장 기업, 그리고 기준 시총 5천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의 평가만 받으면 그리고 기준을 통과하면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평가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기술 평가를 좀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무조건 상장이 된다.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저희 그 기술 평가는 예비고사의 성격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기술 평가 심사는 그 심사 청구를 위한 최소 요건이고요. 뭐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면 뭐 기술성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기술성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경영의 투명성, 안정성 등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입니다. 회사의 기술 또는 사업 모델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평가 기관은 KRX가 인정한 전문 평가 기관 총 22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22개의 기관 중 2개사가 평가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시총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소부장 기업의 경우에는 한 개의 기관의 평가, A를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로 가능합니다. 평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예정기업이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청구예정기업이 기술평가를 신청하면 평가기간은 6주간 기술평가를 합니다. 근데 외국 기업은 8주고요. 그리고 기술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 평가기관이 거래소에 이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을 제출한 다음에 청구예정, 만약에 기준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 청구예정기업은 6개월 내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타 특이사항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술특례로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질적요건 심사할 때 기술성이랑 그 사업성, 관련된 사업성을 중점적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일반적으로 저희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다시 기술성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 평가를 하고 그 저희 거래소 내부적으로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시고 전문가 회의를 거치는 이런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음은 기술성장기업 그 상장 절차를 좀 표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기술성장 특례는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평가, 일반적인 전문평가 특례가 있고, 그 주관사들, 증권사들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주관사가 추천을 하여 신청하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이런 전문평가기관 주관사 추천을 받아서 심사 청구를 하면 거래소는 전문가 회의 그리고 상장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상장하게 됩니다. 다음 평가 모델이 다변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뭐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 거래소는 이제 기술 기반 기업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 모델이 되게 독특하고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업의 경우에도 상장의 문호를 좀 오픈시켰습니다. 그게 17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 관련 내용은 이 아래 있는 바대로 사업 모델 기업은 지식 기반의 경쟁력 있는 독자적 사업 모델을 보유한 성장성 높은 기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성장성 추천 특례인데요. 이거는 상장주선인, 즉 증권사가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것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를 허용합니다. 이 제도도 2017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술 상장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기업에 대한 상장 후 관리입니다. 기술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일반 기업에 대해서 좀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별도의 상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초기 이 기술 성장 기업들은 영업 실적이 거의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퇴출 기준도 일반 기업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좀 완화되었습니다.
뭐 간단히 상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속부, 그러니까 기술성장기업부라는 곳으로 승인을 받아서 오면 기술성장기업부로 편입이 되고요. 상장 후 의무 보유 기간은 1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 특례 중에 두 번째 트랙, 성장성 추천 트랙의 경우에는 상장 후 6개월간 공모가가 90% 이상일 경우에 그 개인들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퇴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그 일반적인 기업은 매출액이 30억 미만일 경우에 관리 종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술 성장 기업은 이 상장 후 5년간 이 규정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기속 사업 손실과 관련돼서 일반 기업은 자기 자본 50% 이상 세정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일 경우에 관리 종목이 되지만 기술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도 상장 후 3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일 경우에 관리 종목이 되지만 그 부분도 기술 성장 기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술 성장 기업 그 기업 계속성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성장 기업의 경우에는 현재의 그 영업 실적보다는 그 기술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성장 잠재력 유무를 중점 심사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의 경쟁 우위, 뭐 기술 성공 가능성, 연구 개발 역량, 지적 재산 보유, 그리고 수익 창출 가능성 등을 기업 계속성 심사 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 사례 및 상장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계속성 관련돼서 저희 심사 사례입니다. 사업성과 관련돼서 매출 지속성을 뭘 보느냐 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 매출액 혹은 뭐 수주 잔액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뭐 최대 매출처에 대해서 뭐 매출 비중이 뭐 거의 100%등 매출 비중이 과다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든지 그리고 주력 제품 실적이 악화되고 그리고 신규 제품의 성장성이 불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뭐 수주 진행 여부 그리고 매출 다변화, 신규 제품 매출 안정성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좀 미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성 관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 주력 시장, 전방 시장이겠죠. 그리고 전방 시장일 수도 있고요. 이 주력 시장이 성장성이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은 진입 장벽이 낮아서 시장 경쟁이 되게 심화되는 경우. 에는 저희가 이제 심사 시에 전방 시장 상황 그리고 회사 영업이 제대로 유지될 것인지 등과 관련돼서 성장성을 검토합니다. 다음은 수익성 관련입니다. 저희 기업 계속성과 관련 심사를 할 때 지속적으로 이익이 창출될지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청구 기업이 경쟁 기업 대비해서 되게 수익성이 낮고 뭐 적자가 발생하고 뭐 주력 사업 부분이 원가율이 점점 몇 년간 계속 악화되고 그리고 매출 채권 재고 자산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원가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적자 원인에 대해서 기업이 소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 안정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검토할 때 부의 영업 현금 흐름, 뭐 차입금 증가, 뭐 부채 비율이 높다, 뭐 우발 채무 가능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사 시 기업 특성, 우발 채무 예상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투명성 안정성 관련 사례입니다. 최대 주주의 경영 철학, 리더십 관련인데요. 뭐 예를 들어 최대 주주나 아니면 최대 주주의 가족이 업무와 무관하거나 이제 너무 과도한 그런 급여 또는 상여금을 수령했다든지 아니면 최대 주주나 가족이 지배하는 관계 회사와 좀 부적절하게 거래를 해서
그 청구회사의 부가 그 회사로 이전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자회사를 통해서 자금 유출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는 뭐 부당 거래를 환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사회 규정, 그리고 이사 관계자 거래 규정을 정비했는지, 그리고 지분을 어떻게,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낮다고 하면 어떻게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다음은 경영투명성 안정성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배구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사, 사회이사, 뭐 상근감사, 뭐 상근감사 아니라도 감사 자격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이사회 등 구성이 좀 부적절하거나 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또 이사회가 이사회 의사록을 뭐 허위 작성했다든지 해서 이사회 운영이 미흡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사회 규정을 정비하고, 그것이 이사회 활동이 정상화되고 그것이 제대로 워킹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또 내부 통제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것을 있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제대로 워킹이 되는지, 그리고 뭐 규정 내부 절차 없이 임원한테 돈을 주는지, 뭐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해관계자 거래 규정을 정비하고, 그리고 ERP 구축 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장을 위한 준비인데요. 사실 뭐 상장을 위한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회사와 되게 궁합이 잘 맞는 좋은 주관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 그 거래소 심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관사를 통해서 핵심 기술, 사업성 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절히 소명을 하고, 내부 통제 장치를 정비하고, 그리고 뭐 투명 경영을 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적절히 준비를 하고, 저희 그 심사 쪽으로 와서 저희가 심사를 하면 적절한 상장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이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